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전문 분야인 비즈니스 제가 뭐 훌륭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비즈니스 채널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유튜버로서 오늘은 이 업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랜트 카돈이라고, 한국에서는 10X라는 책, 10X 룰즈라고 했죠. 그래서 뭐 스케일링업에 관한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리고 켈리체 회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켈리체 회장님의 인터뷰는 솔직히 뭐 그냥 책 광고였죠. 그랜트 카돈 나 안다, 나 얘랑 얘기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사실 알맹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레암 스테판이라는 한 470만 정도 되는 유튜버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부동산 유튜버입니다, 참고로. 근데 뭐 미국의 모든 경제나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자신의 경험과 뭐 성공한 경험, 뭐 실패한 경험들을 진짜 솔직하게 나눠주는 비즈니스 유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저 이분은 잘 몰라요. 누구냐면 잭 셀비라는 인플루언서인가 봐요. 잭 셀비라는, 아니면 그레함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둘이서 그랜트 카돈을 인터뷰를 하면서 팟캐스팅을 진행을 했는데 무려 2시간짜리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실 필요 없고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굳이 보실 필요 없고, 이 영상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랜트 카돈도 미국 내에서 거의 넘버1이죠.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마케팅 전문 인플루언서가 있죠. 마케팅으로 성공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과 양대 산맥을 같이 이루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인플루언서이자 뭐 부동산 사업가죠. 그리고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리 베이너척도 뭐 마케팅 컴퍼니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랜트 카돈 또한 카돈 캐피탈이라는 이제 뭐 투자 회사랑, 그리고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매니저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당연히 이제 전문 분야인 부동산 사업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 엄청난 부자입니다. 개인 제트기를 1000억짜리 프라이빗 jet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것도 뭐 거의 대출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인데 비즈니스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돼요. 비즈니스 유튜버라고 보셔도 되고, 뭐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뭐 다양한 이제 SNS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인플루언서라고 할게요. 크루즈는 뭐야 이건 또. 그런데 뭐 한국에서는 10X 룰이라는 책의 작가로 유명하죠. 뭐 크루즈 비즈니스도 하고 있네요. 이거 보니까 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랜트 카돈은 진짜 저는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 유명세만큼 굉장히 욕도 한편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이제 그랜트 카돈이 제공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특히 교육 프로그램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한 1000불?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근데 이제 그랜트 카돈이 판매하는 건 오프라인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거의 가격이 끝이 없어요. 왜냐면 티어가 끝도 없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랜트 카돈한테 한 40만 불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가입한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40만 불이면 얼마야? 한 5억 6천만 원짜리 5억 6천만 원짜리 교육 프로그램에 가입을 한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요. 근데 그랜트 카돈 같은 경우는 이 세일즈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1년에 한 2번 정도 캠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4박 5일 동안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치 콘서트 하듯이. Many of you in the room know him because he's probably the best marketer on planet Earth with the strongest brand in the world. Some of you will know this guy because he's a real estate mogul, but most of you motherfuckers will know him because he is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nald J. Trump. To be an American, where at least I know I'm free, and I won't forget the men who died, who gave their life to me, and I gladly stand up next to. 그렇게 해가지고
캠프를 합니다. 이거는 근데 미국의 그런 잘 나가는 자기개발 강사나 라이프 코치로 유명한 토니 로빈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콘서트처럼 4박 5일 동안 캠프를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공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진짜 엄청난 관중을 모아놓고 실제로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도 되게 비쌉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일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가비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파는 강의비에 비하면은 진짜 세 발의 피해요.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에너지가 상당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판매로 전환시키는 이런 세일즈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제 방마다 한 뭐 10명, 뭐 20명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또 뭔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이 아닌 사실은 세일즈죠. 근데 그 세일즈 현장에서 한 40만 불짜리가 예, 4만 불도 아니고 40만 불, 예, 5억 원이 넘는 5억 6천만 원짜리 프로그램들이 막 팔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뭐 또 모여 있고 그러니까 또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성공을 이미 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더 성공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랜트 카돈의 철학이 뭐냐면 10x예요. 10x. 그러니까 10배로 키워라라는 거예요. 너의 스케일업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더 해라. 이게 그랜트 카돈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맞아, 알고 보니까 나는 더 잠재력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거에 만족하고 살았구나 해서 그랜트 카돈의 메시지에 홀려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랜트 카돈보다는 못하지만 그랜트 카돈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인플루언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영향력 장사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잘하던 사람들이 그랜트 카돈이 없어도 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낚여가지고 가서 이제 뭐 수억씩 쓰고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엄청 파워풀해요. 그래가지고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엄청 응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얻는 네트워크 효과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일종의 약간 종교 같은 느낌의 비즈니스가 만들어진 거. 사람이 워낙 많고 그 그랜트 카돈의 영향력이 엄청 세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자체가 엄청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그룹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랜트 카돈이 실제로 사이언톨로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흥 종교 있잖아요. 뭐 이제 신흥도 아니고 탐 크루즈가 거기에 열렬한 신도이기도 해서 유명해졌잖아요. 과학이 종교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사이언톨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사이언톨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그룹에 있다가 그랜트 카돈의 그룹에 있다가 거기서 한 20만 불 정도 쓴 사람이 이제 그랜트 카돈의 뭐 비밀에 대해서 까발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유튜브를 해. 근데 그러면서 본인도 강의를 팔아.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랜트 카돈한테 배웠어요. 원래는 다른 비즈니스를 잘 하다가 이제 그랜트 카돈 커뮤니티 가입하고 거기서 한 전체 교육에 총 합쳐서 한 20만 불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뭐 사이비 컬트라고 하죠. 컬트 채널에 가서 뭐 그랜트 카돈은 컬트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 막 이렇게 험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잘 들어보면 험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많았다. 그리고 다 맞았다 라는 얘기가 실제로 본인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비난하면서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그런 쪼랩 유튜버들이 처음에 이제 진입할 때 유튜브 채널을 키우려고 여러 유명 강사의 수업을 내돈내산 했다 해가지고 들어본 결과는 어쨌다 뭐 이런 식의 어그로를 끄는 것과 좀 유사하기도 해요. 그랜트 카돈도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뭐 변호사 유튜버나 폭로 유튜버들한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랜트 카돈이 한 내년이면은 FBI나 이런 데서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날아갈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변호사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 뭐 이런 걸 하고 뭐 그랬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말도 많고 살도 많은 인플루언서이기도 해요. 동시에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반대로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팟캐스트에도 나오는데 알렉스 호르모치라는 이 미국의 또 비즈니스 유튜버가 있어요. 알렉스 호르모치는 지금 얼마 됐냐? 제가 이 알렉스 호르모치가 사실 한 3만 정도 구독자 될 때 저는 보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빨리 구독자가 는 케이스예요. 벌써 227만 명입니다. 알렉스 호르모치는. 이 사람 알렉스 호르모치라는 유튜버는 원래 헬스장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좀 돈을
돈을 벌기 시작한 그런 청년인데 굉장히 젊은 아마 30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레함 스테파니랑 거의 뭐 비슷한 또래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근데 알렉스 호르무즈의 와이프랑 알렉스가 같이 이제 프랑스의 어느 뭐 해변가였나봐요. 해변가로 이제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그랜트 카돈을 만났다고 해요. 그랜트 카돈을 만났는데 알렉스 호르무즈의 생일이었나봐요. 그래서 알렉스의 와이프가 알렉스한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랜트 카돈의 컨설팅비를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레함이 얘기하는 거는 4시간 컨설팅을 했는데 50만 불을 받았다라고 이제 알렉스의 와이프가 그레함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카돈한테 물어봤다. 무슨 컨설팅이 그렇게 비싸냐? 1시간에 거의 10,000불씩 하냐? 1시간에 10,000불이면 뭐 한 1,400만 원이죠. 1시간에. 그러니까 그랜트 카돈이 한 40분 정도 했고 아마 그냥 10,000불이나 12,500불 정도 받았을 거다. 뭐 이렇게 정정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비싸죠. 1시간에 무슨 컨설팅이 1,400만 원을 하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저도 약간 고가 그런 교육으로 유명했었는데 그랜트 카돈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눈꽃만큼도 안 되는 비용인데 아무래도 미국은 이런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처럼 미국은 이 자기개발 시장, 비즈니스, 멘토링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의 이제 비싸다고 하는 강의들의 한 10배는 더 받을 수 있는 게 미국 마켓이다. 이참에 한번 와도 농담이고요. 아무튼 알렉스 호르무즈도 굉장한 유튜버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굉장히 잘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용기도 주고 뭐 동기부여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컨설팅하면서 성공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렉스와 이제 그랜트 카돈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에너지가 진짜 막 엄청 넘쳐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알렉스는 젊어.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헬스 트레이너로 시작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랜트 카돈은 뭐 그렇게 엄청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뭐 13살 14살 뭐 이럴 때 마약 딜러로도 일도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환경이 굉장히 아버지 없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러면서 마약에도 손대고 약물 중독에도 빠지고 뭐 이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난 모든 관계를 다 끊었대요. 그때 자기가 연결돼 있는 뭐 친구나 뭐 그런 이웃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다 끊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한 비즈니스가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잔뼈가 굵어가지고 뭐 마케팅도 하고 세일즈, 부동산 세일즈죠. 세일즈하고 뭐 마케팅하고 이러면서 점차 그 영향력을 통해서 사업들을 엄청나게 펌핑시킨 그런 스케일업한 사람인데 근데 알렉스 와이프가 그랜트 카돈이랑 컨설팅 서비스를 이제 사가지고 알렉스랑 그랜트 카돈이랑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 와이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제 팟캐스트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잭이 굉장히 뭔가 의심에 찬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랜트 카돈이 그래도 뭐 엄청 뭐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뭐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약간 살짝 피하기도 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격도 하고 그게 참 저는 그랜트 카돈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랜트 카돈은 실제로 미국 나이로 이제 한국도 만 나이니까 똑같죠. 64예요 여러분. 64면 한국에서 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아직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 양대 산맥 게리 베이너척이랑 이제 그랜트 카돈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리 베이너척은 아마 40대 후반일 것 같아요. 40대 후반이나 50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그랜트 카돈은 엄청난 거죠.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 후반에는 너 이렇게 나보다 주름도 적고 어떻게 안티에이징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랜트 카돈은 또 다른 그런 안티에이징과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기회는 뷰티 쪽에서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미국에서의 사업이라는 거는 왜냐면 동양인들이 서양인에 비해서 노화가 좀 느리단 말이에요. 노화가 느리고 잘 표시가 잘 안 나요. 특히 서양 애들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서 44살이라고 하면 미국 애들 다 놀라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이 동양인들의 나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도 반대로 미국 애들 나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 늙어 보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 헬스 트레이너 라이언이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지 알았어요. 막 수염 막 덥수로 기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23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 수염 왜 기르냐 그러니까 이게 수염을 안 기르면 사람들이 조금 신뢰를 안 한대요.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완전 어린애처럼 보인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수염을 많이 기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간에 무슨 얘기하다가 아무튼간에 인터뷰를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그런 이제 그랜트 카돈이 공격받고 있는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해요. 너 뭘 가르치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냐? 1시간에 10만 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거기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고? 궁금하죠,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너는 어떤 게 전문성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설명은 하진 않아.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단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당사자는 이런 얘기는 합니다. 자기의 진짜 빅 팬이거나 빅 팬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진짜 팬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질문이 있어서 심각한 질문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대부분 제 생각에는 팬심이에요. 팬심이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내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엄청 존경하는 사람한테 해서 딱히 그 답변이 엄청 잠깐 1시간 얘기해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 팬 미팅 개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10X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도 내용이 너무 뻔해요. 그냥 스케일업 해라라는 거예요. 너의 잠재력을 낭비하지 말고 스케일업 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이 항상 주구장창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계속해서 더 성장해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게 주 메시지인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사실 은근슬쩍 넘어가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도 다이렉트로 막 질문을 해요. 너의 전문성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전문적인 게 굉장히 많다. 자기는 부동산을 실제로 몇만 개를 샀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부동산에 돈을 잃어본 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부동산은 일단 전문가고 그리고 마케팅 이런 것도 지금 잘해서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얘네도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인플루언서 생태계가 미국도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레함이라는 애도 그렇고 그레함은 또 미스터 비스트랑도 친해요. 조던 벨포드 강의는 제가 돈 주고 사서 듣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조던 벨포드는 다이렉트 세일즈예요. 다이렉트 세일즈. 조던 벨포드는 누구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보셨나요 혹시? 주식으로 사기친 그 당사자가 그 롤모델이 조던 벨포드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사기꾼이죠. 희대의 사기꾼.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그만두고 이제 기업이나 세일즈 트레이닝을 엄청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일즈 강의, 온라인 교육도 있고 저는 그 중에 온라인 교육을 하나 들었었어요. 그 말이 유명하잖아요. Sell me this pen. 펜을 나한테 팔아라. 조던 벨포드 강의를 저는 진짜 재미나게 봤어요. 아무튼간에 이 조던 벨포드 강의의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고객을 설득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 내용에 굉장히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조던 벨포드 강의는 저는 추천할 수 있어요. 특히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간에 이 팟캐스트 미국의 비즈니스 유튜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미국은 참 재미난 게 이 조던 벨포드는 사실 그 사기꾼이잖아요. 범죄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육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 내용을 너무 올드한 거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본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랜트 카돈도 사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너무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무 꿈파리 하는 거 아니냐. 누구나 다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스케일업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레함 스테판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평균적인 사람들 대부분 다 망한다. 미국에 똑같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망해요. 정말 성공 확률은 16%? 그 정도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스케일업 하다 보면 결국엔 망해요. 대부분 망합니다. 대부분 끝까지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박도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저도 한때는 막 그랬지만 그 비즈니스 강의를 팔려고 자기 교육을 팔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많이 심어주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저는 그 중에 가장 양대 축이 한국에서는 김승우 회장님과 켈리초 회장님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두 분이 성공한 다 도시락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요식업으로. 물론 비즈니스가
거의 다 일맥상통하긴 해요. 근본적으로 가면은.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좀 무책임하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아니 장사꾼도 아니고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는 누구나 아니요, 열심히 해도 제 생각에 한 90%는 다 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시나리오를 내 플랜에 넣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대부분 망할 거예요. 특히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은, 특히 돈을 많이 갖고 시작한다고 하면 더 망할 겁니다. 더 크게 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돈을 적게 쓰면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고 모형을 검증한 다음에 스케일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뭐 동기부여 뒤집기인가? 동기부여가 너무 성공 포르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 사람들이, 그건 한편으로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직장에서 만약에 월 한 5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은 밖에 나와서 5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한 3년간 연속으로 벌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어렵다고 봐요. 난이도 자체가 달라요. 물론 이거를 수평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돈을 밖에서 나와서 내 사업을 통해서 직장에서 버는 것만큼, 특히 대기업 정도의 수익을 버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고요.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좀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을 좀 우습게 보죠. 월급쟁이라고 우습게 보면서 월급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여러분, 세상에 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그랜트 카돈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워낙 열정적으로,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조금 많이 범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가격도, 그랜트 카돈 진짜 장사꾼인 게 정말 지불 의사가 있으면 그만큼 다 받아버려요. 이 사람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냐 그러면 다 티어를 나눠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뭐 차별화도 별로 안 될 거예요. 뭐 10만 불짜리나 40만 불짜리나 제 생각에는 그 교육의 내용이 거의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지불 의사가 40만 불이면 그걸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물건 팔 때랑 약간 비슷한 점도 있어요. 저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제품 원가보다는 사실 사람들의 지불 의사, 그래서 이 제품이 그만한 수요가 있냐, 그만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가 있냐에 포커싱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랜트 카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그랜트 카돈을 비난할 그런 자격은 안 되고요. 아무튼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저는 6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세일즈하고 열정적으로 정말 매일매일을 전쟁처럼 보낸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가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한편으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뭐 실제로 피해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제 폭로하는 사람들조차 확실히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뭐 배운 게 있냐 없냐 얘기를 했을 때 배운 게 있다, 도움이 됐다, 이거를 좀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이언톨러지 독실한 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언톨러지의 그런 컬트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랜트 카돈도 잘 적용해가지고 비즈니스에 녹여내서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이제 뭐 펀드레이징이나 이런 것도 뭐 종교에서 펀드레이징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익혀가지고 또 자기 비즈니스에 써먹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이언톨러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이 내용은 스킵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제가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언톨러지에 대해서 아마 영상이 이미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랜트 카돈이 이 2시간 30분짜리 영상에서 했던 얘기 중에 조금 감명 깊었던 거는 딸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결혼을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딸 아이한테 다 홈스쿨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홈스쿨링 엄청 많이 합니다. 제 헬스 트레이너인 라이언의 가족도 다 라이언만 빼고 다 홈스쿨링 했어요. 애가 셋인데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녀의 그런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딸 아이도 같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중간에 굉장히 꼰대 같을 것 같지만 뭔가 상당히 미국 사람답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폭로 유튜버 그랜트 카돈은 그 스캠이다, 사기다 라고 해서 막
폭로하는 유튜버 영상을 보다가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랜트 카도는 꽤 괜찮은 비즈니스 그루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근데 뭐 이 사람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 저는 대단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64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가 행복하길 원하냐라는 질문에 아니, 자기는 생산적인 사람이 되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딸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냐 라는 질문, 당연히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철학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바람직하게 기대에 맞춰서 잘 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재미났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기본적으로 수요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그래서 막 물가가 오르는 것도 결국에 우리가 다 안 사면은 비싸다 그러면서 사니까 그게 계속해서 오르는 거지, 이게 안 사면은 다 그 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편으로 얘네 그레함 스테판도 상당히 그 비즈니스나 경제적인 지식이 많은 청년인데 하나도 대꾸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밖에 못했죠. 그러니까 필수제들이 있지 않냐, 필수적으로 뭐 식료품 같은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안 사냐 이런 얘기는 하긴 하는데, 수요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다 하는 말도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싸다고 하면서 계속 사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랜트 카도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다 멍청한데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멍청하게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시간 반짜리 이 팟캐스팅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자기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다. 성공이라는 게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를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갈아놓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그랜트 카도나한테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열정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나 에너지 레벨이 높고 열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구체적인 이제 10x 스케일, 10배로 스케일업 하는 그런 방법은 굉장히 세밀하게 사업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알아야지만 세부적인 컨설팅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무조건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랜트 카도는 10배 이상으로. 근데 그게 놓치는 기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조금 만족하기 시작하면 다른 기회들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 뻥을 치는 것만은 아니고 스캠은 아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그걸로 허튼 데다 돈을 쓰면은 이제 그게 스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약속한 대로, 고객들한테 약속한 대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사서 운용을 해가지고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면은 뭐 그거는 스캠이 아니죠. 그 일반적인 이제 사업의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 미국의 양대 산맥 으로 불리는 비즈니스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얘기한 그레함 스테판, 그리고 알렉스 호리모츠, 그리고 그랜트 카도, 그리고 게리 베이너처, 요 4명, 그리고 플러스 원 조던 벨포트, 이 5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걸러서 잘 나한테 맞는 것들만 잘 흡수하시면서 걸러 들으시면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의 수준은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 비즈니스 유튜버들 많이 보면서 한국 비즈니스 유튜버들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 자신도 저를 포함해서. 왜냐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설적이고 거침없어요. 정말로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명을 잘해요. 체계적으로. 미국의 그게 합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의 그 뭔가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들만 듣는 것보다 미국의 실제 가장 잘 나가는, 최소 10배 이상 잘 나가는 이런 비즈니스 유튜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한편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링크를 정리해서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씩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보시고 영어 공부도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